살다 살다 이렇게 기본이 안 된 정치는 나 처음 봅니다. 장동혁 국힘당 대표 본인 입으로 영수회담 하자고 그렇게 주구장창 외쳐댔어요. 그리고 간다고 얘기까지 했어요. 그랬는데 약속 시간 1시간 앞두고 못 가. 그게 개인 간의 약속도 그래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건 결례를 넘어서서 국민을 무시한 겁니다. 대통령 일정이라고 하는 것은 함부로 정할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항상 이재명 대통령이 그 자리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우리 1시간은 5천만 시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대통령과의 약속을 1시간 전에 못 가? 그것도 이유를 무슨 내가 가가지고 저기 하면 잡곡밥을 뭘 섞었느니 이런 얘기 해가지고 다 그냥 묻힐 것 같아가지고 그랬다. 본인이 그러면은 주도를 하면 되죠. 지난번에 이재명 대통령은 대표 때 윤석열 만나가지고 준비한 A4 용지 갖고 와서 쫙 읽었잖아요. 그래서 이니셔티브를 지었잖아요. 지가 그렇게 하면 되는 거죠. 야당 대표가 대통령 만나는 것은 야당 대표한테 주어진 시간 아닙니까? 그런데 그걸 간다고 했다가 그것도 그 전날 간다고 얘기해서 대통령실에서 일정을 잡았고 그날 아침 최고위원 회의에서 본인이 내가 오늘 가가지고 민생 문제 좀 제대로 따지겠다라고 했는데 최고위원들이 야 그거 가가지고 들러리 쓰면 되겠냐 막 이렇게 하겠니까 이 사람이 중심이 없는 거예요. 거기 신동욱 최고위원 또 몇몇 사람들이 막 가지 말라고 김민수도 그러고 그거 한번 들어보십시오. 우리는 갈등 없다라는 아름다운 모습을 연출하기 위해서 오늘 청와대에서 여야 대표를 불러서 갑자기 밥을 먹자고 합니다. 우리 당대표가 이미 단식하면서 여야 영수회담을 제안한 적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아무 대답이 없다가 민주당의 내부 문제가 심각해지니까 자기네들 아름다운 화면 찍기 위해서 야당 대표 불러서 화면 만들겠다고요. 저는 반대입니다. 우리 당대표께서 이런 연출극에 결코 가서 들러리 서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청와대가 우리 야당과 할 얘기가 너무 많습니다. 지금 일방적인 입법 폭주, 부동산 폭주, 그리고 물가 문제, 환율 문제, 관세 문제. 그런데 지금 오늘 갑자기 점심 먹으면서 무슨 얘기를 하겠다는 겁니까? 아니 그렇게 할 말이 많으니까 가서 이야기하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좀 그 얘기를 가서 하면 되잖아요. 네. 신동욱 최고가 얘기한 얘기를 가서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장용 대표가 당일 아침까지도 최고위원 회의에서 본인 가겠다고 얘기했잖아요. 이런저런 얘기하겠다고. 가야죠. 야당이 가장 본인의 어떤 정치력을 발휘할 수 있는 최고의 장소는 국회에 참여하는 것. 상임위나 본회의장에 가서. 그다음에 이렇게 좋은 천재일우의 기회를 놓쳐요. 본인이 영수회담 하자고 그렇게 얘기해놓고 대통령과 만날 그 기회에 가서 24시간 필리버스터에서 했던 말들 단식하면서 요구했던 것들을 그 자리에 가서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좋은 명분과 기회가 어디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제 발로 걷어차놓고 나 들러서지 않을 거야. 최고위원들이 못 가게 했어. 전환길 고성국이 못 가라고 지령했는데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더군다나 1시간 전 실제로는 한 30분 전이라는 얘기도 있어요. 통보를 한 거는 알려진 게 1시간 전이었고 안 간다고. 그러니까 이거는 적어도 기본이 안 된 사람 아닙니까? 친구 사이에도 30분 전 약속 취소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근데 이게 대통령과의 이 오찬 약속을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단식 시작했을 때 그때 여야 대표들 다 청와대에서 만났었잖아요. 그 작은 정당들까지. 단식하면서도 그때 갔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저는 요구 조건이 많고 단식하고 있지만 제가 이런 말씀 드리려고 왔습니다. 말하고 자기는 굶었으면 되는 거거든요. 그럼요. 그게 찬스죠. 나는 지금 단식 중이라 그렇죠. 이렇게 산에 짐이 네. 쌓여져 있지만 못 먹겠다. 그러면서 거기에서 이렇게 국민을 위해서 하다가 팍 쓰러지고 그러면은 완전히 장동혁 확 솟는 것이. 아니 본인이 얼마든지 자기 장이 섰는데 가서 할 수 있었잖아요. 그때도. 그런데 이번에는 셋이 만나는 자리 아닙니까? 그런데 이거를 걷어차버리고 아침까지 간다고 해놓고 또 걷어차버리고 왜 걷어찼는지 이유도 석연치 않고 찌질해요. 전부 다. 저는 이런 정치 하수들은 역사적으로 헌정사에 거의 처음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제 무슨 낯짝으로 만나자고 하겠어요? 더 이상 이제 청와대가 만나줘야 될 이유가 없고요. 이제 명분과 이 어떤 시발점을 찾아내기가 좀 어려운 상황인 것 같아서 그러니까 이렇게 비상식적인 행위를 할 때는 비상식적인 추론밖에 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건 뭐 최후의 일이고
만나자고 했던 쪽이 누구냐? 그러니까 국민의힘 쪽에 장동혁 대표가 필리버스터 할 때도 그랬고 단식할 때도 그랬고 사실 청와대를 만나려고 하던 제스처는 국민의힘 쪽에서 먼저 취했던 것인데 이거를 본인들 스스로 발로 차버렸으니 다시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잡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 그래서 이거 왜 그랬을까 찾아보니까 뭐 전한길 씨가 뭐 나는 경찰 조사 받는데 어떻게 대통령 만나가지고 밥 먹을 생각을 하냐는 식으로 반응하니까 이게 급하게 최고위원들에게 좀 반박을 해달라고 해가지고 그걸 명분으로 해서 고리로 해서 이 오찬을 취소한 건 아닐까 싶고요. 하지만 저 결론적으로는 박수 쳐드리고 싶습니다.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국민의힘 지지도는 더 빠질 것이고 지방선거에서 중도외연 확장이라든지 이런 건 요원해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지금 전환길이가 못 가게 해서 안 갔다. 이 말이 저는 더 설득력 있게 들려요. 전환길 했던 얘기 혹시 준비되어 있습니까? 들어봅시다. 전환길은 경찰서 가고 장동혁 대표는 청와대를 가네요. 장동혁 대표님, 김민수 최고위원님, 저는 장동혁 대표님을 당대표 뽑는데 전환뉴스가 힘을 합쳤지 않습니까? 전환길이 내일 경찰서 앞에 가면은 청와대에 갈 게 아니라 전환길을 응원하러 와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래 놓고 전환길 보고 무조건 장동혁 지지해달라고요? 당신도 내 어려울 때 나를 도와줘야 될 거 아니에요? 이 대한민국의 공당이 이제 저렇게 돼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아니,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는 그냥 한마디로 표현하면 함량 부족이에요. 그리고 워낙 약체 당대표인 거죠. 왜냐면 유튜버들한테 발이 묶여갖고 꼼짝도 못해. 그럼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는 어떻게 보면 이렇게 줄 달려 있는, 줄에 의해서 조정당하는 그 인형 같은 형편인데, 처음에는 뭐 마치 뭐 부부 싸움을 했는데 옆집 아저씨 부르는 격이라 안 간다 이런 이유를 댔다가 이게 너무 궁색해 보였는지 그 전날 법사위에서 통과시킨 뭐 재판소법이나 이런 거 민주당의 일방적인 법 통과에 때문에 망친 거다 이거는 그러면서 안 간다고 했는데 만약에 주장대로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입법을 밀어붙이고 있는 게 문제라면 더 가야죠. 가서 청와대 가서 대통령 만나서 이거 국회에서 통과되더라도 대통령 거부권 행사해야 됩니다. 라고 딱 고리를 걸어놔야지. 제가 보기엔 진짜 함량 부족해요. 할 줄 몰라, 할 줄 몰라. 네. 그 밥상을 걷어차도 정말 그렇게 배짱이 좋으면 청와대 가서 밥상 걷어차면은 더 먹히는 거 아닙니까? 아니 거기 이제 경호원들이 있기 때문에 쉽지 않아요. 근데 저는 장동혁이라는 사람이 자기가 뭔 말을 하는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뭐라 그랬냐면 그 전날 서울시장 갔잖아요. 아마 서울시장 간 이유는 빌드업 한 걸 거예요. 야 서울시장 갔더니 뭐 힘들어 죽겠다고 그런다. 원성이 심하다. 너 뭐 정치 잘한다고 그러고 국정운영 잘한다고 그러는데 전혀 아닌 것 같다. 이 얘기 하려고 그랬었고 그다음에 그 당일날 아침에 뭐라 그랬냐면 제가 밤새 고민했습니다. 밤새 고민해서 찾아가서 민생을 얘기하기로 했습니다. 밤새 고민했대. 그래놓고 김민수 그다음에 조광한 신동욱이 막 뭐라고 얘기하니까 내가 밤새 고민을 한 게 아니라 갑자기 나 못 가겠어 이렇게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근데 김민수가 무슨 얘기를 하느냐 전환길한테 선거에 이겨야 윤석열 석방할 거 아니냐 이런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선거를 이기는 이유는 윤석열을 석방하려고 이런 얘기를 하고 앉아 있고 그다음에 전환길은 야 3일 내 말에 대답 안 하면 윤석열을 그냥 절연한다고 너 내 덕에 당대표 됐잖아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 말에 다 휘둘린다는 건 이미 장동혁은 윤 어게인에 포박돼 있구나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 포박돼 있다라고 하는 건 계속 이들이 협박을 하는 거겠죠. 너 내 말대로 하지 않으면 그 자리에 계속 있기 어려울 거야. 그리고 국민의힘은 지금까지 당대표 잔혹사예요. 당대표 중에서 이 윤 어게인 찐윤들 얘기 안 들은 사람들은 대부분 다 날아갔었기 때문에 본인의 유일한 꿈은 대선 나가는 거 아니겠어요? 따지고 보면. 저는 그래서 자기의 꿈을 위해서 포박되어 있는 사람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 저렇게 밥상머리를 발로 차는 거죠. 저기에 갔으면 제가 볼 때는 장동혁이라는 사람의 리더십이라고 하는 것이 보수층한테 다르게 보일 수도 분명히 있었을 텐데 말씀하신 그 정도 함량도 안 되는 거죠. 이제 기존에 챙기는 이미지가 뭐
강경한 야당 대표라는 것은 필리버스터나 단식을 통해 이미 보여줬기 때문에 그 다음 스텝은 한동훈 친한계 쪽에서 반발하는 당내의 일부 여론을 수면 아래로 끌어내리고 이제 미래로 가자라는 쪽으로 이제 설계를 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어떤 오찬 회동이 더 중요한 자리였고, 뭐 지방선거를 목전에 두고 외연 확장이라든지 그리고 미래를 가는 당대표, 민생을 걱정하는 당대표, 이제 이 이미지를 가져갈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였는데 이걸 스스로 차버렸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친한계들 더 신난 거죠. 지금 이제 뭐 유튜브 순위나 이런 거를 보더라도 슈퍼챗이나 조회수 이런 게 친한계 쪽에 대거 몰려있는 상황이라 이런 뉴미디어 플랫폼의 여론을 신경 쓰지 않을 수 없는 장동혁 지도부 입장에서는 오히려 더 우린 당명 개정도 할 거고 대통령도 만날 거고 민생을 챙길 거고 중도 외연 확장도 할 거고 이제 이런 이미지를 가져가야 결국 이제 그 과거에 남아있는 당원 게시판 논란을 그대로 이제 지워버릴 수 있는 건데 상식적으로 이제 행동을 하지 않으니까 결과적으로는 민주당만 좋은 일이다. 야당 복은 타고 태어난 것이고, 아이고 이건 짧게 말씀드리면 어제 대통령이 이 오찬이 취소돼가지고요 경복궁 쪽 저기 식사하시고 경복궁에 이제 투어를 좀 간이로 하시면서 많은 분들 또 만나서 사진 찍고 하고 하셨거든요. 그분들 입장에서는 장동혁 대표가 너무 고맙죠. 그런 거 보면. 뭐 지금 그렇게 한 뒤로 여론조사를 한 것은 아니지만 아마 더 올라갔을걸요. 오늘 아침에 갤럽 여론조사 나온 거 보니까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이 더 올라갔더라고요. 한번 띄워봐 주시겠어요? 오늘 아침에 나온 갤럽 여론조사입니다. 지금 63%가 나왔는데 최근 지금 8월부터 보면 63이 최고인데 조금 빠졌다가 다시 올라갔어요. 그리고 부정은 26까지 내려갔고 국힘당은 20%대인가 뭐 지금 되더라고요. 22% 나왔어요. 22%. 정확하게 민주당 지지율의 절반 나왔어요. 딱 더블 스코어군요. 예. 지금 이렇게 나오는 상황입니다. 아마 어제 이게 이제 어저께까지 조사한 거니까 만약에 장동혁이 저렇게 말도 안 되는 짓을 저지른 것 반영됐다면 국힘당은 더 떨어졌을 거예요. 그런데 아까 지금 장동혁이 포박돼 있다 이렇게 얘기를 누가 하셨는데 저는 요즘에 국힘당을 이끌고 가고 있는 두 상황이 있는 것 같아요. 아까도 전한길이 야 엄마 너는 내가 지금 경찰서 가는데 넌 청와대 가서 밥 먹냐? 그러니까 이제 더 못 가고 또 하나는 그러니까 좌한길 우성국 뭐 이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고성국이가 또 지 마음대로 하더만 야 이거 잘라 그러면 자르고 이번에 장동혁이 대구 서문시장 갔다 왔잖아요. 그쪽은 뭐 힘만 빠지면 서문시장 가더만 가가지고 뭐 먹고 그러는데 막 뭐 윤호개인 하면은 안 돼요 막 그러니까 거기에 이인선? 네. 이인선 의원이 대구 네, 대구에 시당 대구 지역구 위원장인가요? 의원이죠. 예. 네. 아 저것들 뭐 이러니까 그걸 가지고 폐륜적 발언을 했다고 고성국이 자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거 한번 보여주세요. 유도개인 버리면 지방선거 뒤집니다. 장동혁 화이팅! 유도개인 버리면 고성국 얘기는 없나요? 저걸 보고 폐륜적 발언을 한 자니까 징계를 해야 된다고. 저것들이 아직도가 폐륜입니까? 말 잘한 거죠. 아니 그렇게 치면 고성국은 전두환 사진 걸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건 애국적인 발언입니까? 아니 그래도 역사가 있는 이 보수 정당이 고성국, 전한길 이런 사람들에게 휘둘리면서 이런 방향으로 간다는 게 이게 말이나 되는 얘기가 저는 뭐 보고도 믿기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고요. 아까 전한길 씨 같은 경우에는 나는 경찰서 가는데 넌 청와대 가서 밥 먹냐? 본인이 경찰서를 왜 가는 거죠?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한 것 때문에 조사받으러 가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무슨 뭐 독립투사라도 되는 듯이 그래서 지금 경찰서 가는 듯이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 두 사람한테 휘둘려가지고 가는 이 장동혁 대표의 모습이 이인선 의원이 그래도 제가 보기에 TK 쪽의 윤호개인 세력 중에 한 사람이었는데 지금 그렇게 외치는, 지금도 외치는 그런 사람들 보면서
저것들이 아직도 저러고 있네라고 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게 대구 민심의 반영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런 모습에 대해서 서울시장 굉장히 썰렁하고 했다는 거 아닙니까? 마치 성지처럼 성지순례 하듯이 한 번씩 돌잖아요. 당대표나 대선 후보들이 좀 상황이 불리할 때마다. 그런데 매우 썰렁했다라는 게 대구시장 2번 한 권영진 의원의 이야기잖아요. 대구 민심 허투루 보지 말아라. 지금 그런 분위기 아니다. 이렇게 경고를 하고 있는데도 바른말 했잖아요. 저것들이 아직도 저러네. 라는 이인선 의원에 대해서 그거를 패륜적 발언이라고 하는 고성국을 신 받들듯이 그렇게 모시면서 깍듯하게 하고 있는 장동혁 대표의 무슨 앞날이 있겠습니까? 그 고성국 발언 준비됐다고 그러는데 들어보시죠. 현장에 나가서 국민을 만나고 있는 당대표가 옆에 수행한답시고 와갖고서 정말 패륜적 막말하는 이 국회의원한테 돌아서서 당신 무슨 말을 그렇게 하고 그러면 현장에서 야단 쳐야 됩니까? 이 문제는 이인선의 사과로 그냥 넘어갈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용서할 수 없는 심각한 패륜적 막말에 대해서는 응당의 책임을 묻는 당내 절차가 필요하다. 징계하겠는데. 신기하겠죠. 뭐 지금 고성국이 하라는 대로 하지 않나요? 한동훈 쳐내라. 그러면 남은 쳐내고. 오세훈이다. 그다음에 배현진 배현진. 쳐내라. 예. 이제 이인선이야. 뭐 이렇게. 아니 저걸 이제 폐륜이라는 표현을 썼잖아요. 그러니까 윤어게인을 외쳤다. 그러면 윤석열이 우리 아버지인데 우리 아버지를 욕했으니까 폐륜이다 이런 논리입니까? 글쎄요, 뭐 고성국 씨 말을 해석하거나 논평할 일은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긴 왜냐면 합니다만은. 제정신이 아니니까 그냥 그거는 일종의 벌어지고 있는 현상으로 파악을 해야지 뭐 굳이 그거를 주석을 달 필요는 없는데 이제 이인선 의원도 약간 그 실수를 하긴 했죠. 왜냐하면 그래도 명색이 그 대구 지역구 의원인데 뭐 본인 생각과 다른 얘기를 하더라도 카메라가 붙어 있고 마이크가 이제 켜져 있는데 이제 저것들이라고 표현한 거는 조금 실수한 것 같긴 해요. 근데 전반적인 취지는 무슨 취지인지는 이해를 하겠어요. 근데 국힘의 문제는 뭐 이인선 의원이 표현이 약간 적절하지 않았던 거야 변론으로 하고 어떻게 저렇게 수준 낮은 유튜버들한테 끌려다니냐 말이죠. 제1야당이 지금 의석이 100석이 넘는데 이게 심각한 거죠. 사실은 한국 정치 내지는 지금 2026년을 살고 있는 우리가 불행한 거지. 저게 제1야당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전 말도 안 되는 그냥 자기 돈벌이 하려고 아무 말이나 막 내뱉던지 아니면 슈퍼챗 많이 받기 위한 용도로 극단적인 발언을 하는 사람들이 당의 방향을 정하고 그 사람들이 제1야당을 끌고 가고 있으니 사실은 이게 불행한 거죠. 전두환 사진 걸자 그러고. 그렇죠. 다 자기 장사예요. 그러니까 김민수 최고위원이 갑자기 윤호개인 안 된다. 뭐 한동훈도 괜찮은 사람이다 알고 보면 막 그런 얘기 했잖아요. 그래서 아우성이 나니까 전환길 만나서 얘기했다는 거 아닙니까? 형님 이거 다 전략입니다. 근데 전략이 너만 알고 있어라고 한 전략을 자기 유튜브에서는 다 말해버리는 전환길이잖아요. 자기 장사하는 거잖아요. 또 무슨 건국펀드 1,000억 모으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대한민국 이름도 바꾸고 뭐 고구려 발해 영토까지 다 가져오고 그다음에 몽골까지도 일부 흡수하고 중국 땅도 그러면서 입법, 행정, 사법 뭐 3권 다 없애고 뭐 국방부하고 몇 개만 남겨놓고 그런데 이거를 1,000억을 모아서 나중에 돌려줄 건데 언제 돌려주는지 아세요? 윤어게인이 달성됐을 때. 그러니까 이거는 안 돌려준다는 얘기하고 똑같은 말 아닙니까? 그럴 리는 없으니까. 근데 이런 이 사기성이 농후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거기에 지금 휩쓸려서 가고 있는 게 제1야당의 현주소죠. 너무 불행하죠. 진짜 이놈 저놈 그냥 이 판에 돈 땡기겠다고 혈안이네. 그러니까요. 얘기 들어보니까 진짜 과간이네. 저희가 과간이야. 지난주에 전환길이 국내에 빠르게 복귀하려고 하는 이유가 이
가만히 있다가는 고성구한테 다 뺏겨먹겠다. 이런 조급함 때문에 들어오는 거 아니냐. 경찰 조사를 받더라도 돈을 벌어야 되겠다. 그리고 당내의 이 어떤 구심점이 너무 고성국에게 쏠리는 것을 좀 미연에 방지하고자 일찍 들어와가지고 자기도 힘을 좀 발휘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으로 오는 거 아닌가 싶었는데 진짜 지금 그렇게 되어가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좀 공포스러워요. 왜냐하면 일단 윤석열이 내란을 일으켰잖아요. 근데 유럽 같은 경우는 이런 정당들이 낮은 지지율로 잔존해 있다가 어느 순간 대중을 선전선동해가지고 정권을 잡은 다음에요. 완전 자기들이 장기적인 집권을 했던 사례들이 많이 있어요. 청가리 같은 경우도 그런 케이스인 거고.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지율이 22%입니다만 국민의힘의 지도부가 저렇게 얘기를 해도 22%의 지지율을 가지고 있는 상황들이 작동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 작동하는 힘이 어디서 나오느냐? 말씀하신 것처럼 고성국, 전한길 이런 자들의 얘기인데 과거에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고성국과 서정욱 변호사 두 사람이 이재명 그 당시 당대표가 테러를 당했을 때 이 사건을 프레임을 쫙 짜가지고 헬기 사건으로 둔갑을 시킵니다. 그렇죠. 12월 6일 날, 이 고성국이 고도의 통치행위는 처벌받지 못한다라는 논리를 제기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윤 어게인 세력들이 계속 이 얘기만 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세력들이 똘똘 뭉쳐가지고 작년 8월 달에 장동혁을 앉혀놓은 거예요. 장동혁은 여기에 완전히 포박되어 있는 거예요. 따지고 보면. 장동혁 1.5선짜리가 어떻게 당대표가 됐겠습니까? 저는 이게 계속 가고 있는 상황이라는 건데 만약에 국민의힘의 주류 세력이 이렇게 재편된다면 저는 항상적으로 내란을 일으킬 수 있는 정당이 한국 사회에 존재한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정당 해산 문제 같은 경우는 뭐 과거에 같은 경우는 야 이건 심한 거 아니야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았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계속 가면 갈수록 저 정당 해산을 지키지 않고서는 우리 사회에서 저 정당이 어느 순간 확 변해서 소위 유럽의 극우 정당화 될 가능성도 되게 높다. 극우 정당들은 대체적으로요. 특히 헝가리 이런 동유럽 같은 경우는 지금 거의 15년, 20년 장기 집권하는 케이스도 있어요. 그래서 매우 조심스러운 징후다 이렇게 저희들이 경계하고 막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좌고 우면이라는 말이 있는데 완전 좌고 우전이네요. 왼쪽은 고성국, 오른쪽은 전한길이 딱 붙잡고 끌고 가는데 국힘당 도대체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가 궁금합니다. 전한길이 어제 경찰 출석해서 조사를 받는데 무슨 또 기자증을 차고 출석을 했더군요. 박영식 앵커님. 네. 그거 보고 저는 옛날에 그런 생각 기억나세요? 뭐 법률신문, 환경신문, 조세신문, 뭐 노동 뭐 이런 거 딱 붙이고 찌푸짝 끌고 다니면서 막 불법 주차하고 네. 막 그런 그렇죠. 사이비들이 있었잖아요. 저도 이제 지역사회에도 지역사회 언론에도 있어봤고 이제 뭐 중앙에서도 오래 활동해봤습니다만은 여전히 근데 사실 그런 분들이 먹혀요? 없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불법 주차 닦지 않다라고 이제 프레스라고 해가지고 차 앞에다가 걸어놓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마치 그것처럼 프레스증을 달고 나온 이유는 언론사다. 전한길 뉴스는 언론사다. 그리고 이 대한민국은 표현의 자유가 있는 국가이다. 그리고 대통령 정도 위치됐으면 어떤 비판도 감내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이제 대응을 하면서 재밌는 얘기는 그 이재명 대통령을 뭐 어디 산에다 묶어놔야 된다는 식의 얘기했던 건 농담이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표현의 자유가 무슨 망고 진리인 것처럼 얘기하지만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돼 가지고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돈 없는 의혹 제기를 한 거에 대해서는 농담이라고 얘기합니다. 언론사가 그런 농담하는 곳인가요? 그러니까 일단 말의 모순이에요. 그러니까 저런 태도 자체가 본인이 언론사를 운영할 자격이나 있는 것인지 일단 묻고 싶고 이제 말의 모순부터 좀 고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그 정어리 TV도 고발 뉴스나 뭐 겸공이나 취재 편의점처럼 기자 한 명 더 가지고 청와대도 출입하고 이러면 좋지 않을까요? 할 수는 있어요. 네. 할 수는 있는데 그렇게 지금 하는 것이 급한 것인가 이제 생각하고 있고. 아니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아니 뭐 조심스럽게. 할 수는 있는데 제가 물어봤어요. 지금. 네. 내란 타도님 기자증이요? 지가 무슨 기자야? 금순유님 개나 소나 기자 할 수 있나? 어제 기자증을 진짜 차고 왔다니까 한번 보시겠습니까? 미국에 있을 때 사업하시는 분하고 저녁 먹다가 이제 마두로도 저렇게 현상금이 걸리고 체포되는데 이재명도 마찬가지로 뭐 10만 불만 현상금 걸어도 남산에 이렇게 묶어두라 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지원하지 않겠냐 이렇게 농담 삼아
그냥 이렇게 웃자고 했는 이야기를 재난기 뉴스에다가 이렇게 보도를 했는데 그것을 또 협박이라 해서 저를 고발한 것입니다. 지금 전환길 옆에 있는 게 김현태 김현태. 맞죠? 예. 선글라스 쓰고 있는 게. 707. 예. 어머 정말 아이고 사람 참. 순간에 망가지는 게. 제정신이 아니네. 저 현장에 가보면 이제 자유한길단이라고 해가지고 예. 지지자분들이 이렇게 피켓 들고 계셨고, 그리고 이제 저분이 항상 이제 주변에 자기의 그 어떤 동조 세력들을 데리고 다니시긴 하더라고요. 저런 식으로. 그래서 주변에서도 보면은 수많은 유튜버가 저 현장을 취재하면서 자유한길단을 비롯한 전환길 뉴스를 추종하시는 분들이 언론의 자유를 막지 마라, 이재명 정부의 핍박이다, 언론 탄압이다, 이런 식의 이제 대부분 방송을 하셨더라고요. 근데 저런 인간들이 나라 말아먹어요. 왜냐하면 건국 들고 나왔잖아요. 건국이라는 용어는 이승만과 있다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상해 임시정부의 정통을 인정하지 않는 역사를 왜곡하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내란 세력들을 통해서 역사의 중심을 세우겠다고 얘기하는 자들이니까 저런 자들은 헌정 파괴범이거든요. 헌정 파괴범들한테는요,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갖다 용인하지 않아요. 말도 안 되는 소리인 거죠, 저거. 근데 좀 심각하네요. 이 사진 한번 띄워봐 주실래요? 전환기라고 김현태가 같이 선글라스 쓰고 윤석열 무죄하고 정말. 어딘고? 이야, 참 저건 블랙 코미디라고 하죠, 대체로 저런 거를. 보디가드 아니에요? 전환길 보디가드 하는 거 아니에요? 김현태가 따지고 보면? 하는 거 보면? 아니 근데 블랙 코미디는 이게 숨겨져 있는 위트나 뭐 이런 거라도 있는 거지. 저거는 그냥 제정신이 아닌 조합인 거죠. 그리고 블랙 코미디는 사실 재미가 있어야 되거든요. 재미가 없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청와대로 여야 대표들을 불러서 오찬하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제가 보기에 이제 물론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입법 속도도 얘기하고 미국의 관세 압박도 있고 여러 가지 있어서 야당의 협조도 구하고 이런 차원도 있지만 그동안에 장동혁 대표가 입만 열면 영수회담 그랬어요. 그랬던 자가 어제 또 더군다나 오케이까지 했어요. 근데 아침에 갑자기 못 갈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건 결례를 넘어서 기본이 안 된 거죠. 아니 일반 사인 간의 약속도 그날 당일날 취소하는 것은 예의가 아닌데 대통령과의 오찬 그것도 자기가 만나자고 이야기해서 딱 오늘 잡아서 어제 오케이까지 해놓고 오늘 최고위원들 의견이 뭐 좀 와서 뭐 들어보고 해야 된다. 그래 최고위원 회의에서 결정을 해서 알려주겠다라고 하는데 이건 몰상식 아닙니까? 글쎄 말입니다. 최고위원 3명이 반대했다 뭐 이렇게 핑계를 대대요. 그러니까 그 반대 글쎄 그러나 저는 어저께 그 장동혁 대표가 응했을 때 상당히 의아한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근데 그에 대해서 어느 지적 중에 가장 딱 눈에 들어왔던 게 대통령이 지금 약간 좀 궁지에 몰려 있다고 표현이 이상합니다만 여야 대표들을 오히려 달래주기 위해서 지금 만남이 필요하다. 이런 이제 분석. 근데 우리 정치가 좀 그런 방향으로 간다면 이게 참 앞으로 재밌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오늘 덥석 걷어차버려서 역시 우리 정치는 아직 그 수준이구나. 방금 속보가 들어왔네요. 불참하기로 결정했다고. 예. 야, 정사마님 싸가지가 바가지네요. 아니 말이 안 되죠. 당일날 더군다나 자기가 어제도 오케이 했고 그 전에 영수회담 했다가 이게 뭡니까? 오늘 아침에 장동혁이 최고위원 회의에서 했던 얘기 먼저 들어보시죠. 사실 오늘 오찬 회동은 어제 대구 그리고 전남 나주 현장 횡보 중에 급작스럽게 연락을 받았습니다. 부부싸움하고 둘이 화해하겠다고 옆집 아저씨 불러놓는 꼴이라는 것을 충분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 현장에서 만난 시민들께서 저한테 하셨던 말씀, 혹시 대통령을 만나는 기회가 있다면 요즘 너무 살기 힘든다는 말을 꼭 전해 주십시오. 그 말씀이 제게 무겁게 남아 있어서 그런 목소리를 전해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오찬 회동에 응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법사위에서 대한민국의 사법 시스템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그런 일이 또 한 번
벌어졌습니다. 최고위 마치고 지도부와 함께 이 문제에 대해서 다시 논의하고 최종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다리꽃님, 기본이 안 된 당에 기본이 없는 인간이네요. 아니, 저 어떻게 저럴 수가 있나요? 그럼 아까 어떤 분께서 뭐 싸가지라고 하셨는데 싸가지도 그냥 정말 개싸가지네요. 어떻게 아니 여러분 이 정당은요 사당이 아닙니다. 만약에 국민 여러분의 세금이 한 푼도 안 들어가고 지들끼리 낸 당비와 지들끼리 낸 후원금으로 운영된다면 저런 엉터리 결정을 해도 그냥 한 바가지 욕하고 끝내겠는데 국민의힘 당에 여러분 너무나 안타깝게도 제1야당이란 이유만으로 1년에 무려 수백억 원의 국고보조금, 즉 국민혈세가 지원이 됩니다. 즉 아무리 형편없는 정당이어도 국민들의 선택을 받은 국회의원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적게는 수십억에서 많게는 수백억, 선거가 있을 때는 훨씬 더 많은 돈이, 이제 올해는 지방선거에 따라 더 많은 돈이 지급될 텐데요. 그렇다면 최소한의 기본과 상식은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언론 보도에서는 장동혁이 그냥 친한파 몰아내느라고 여념이 없어서 당내 분란에 휘말려 있어가지고 곤란한데 대통령 오히려 면을 세워주면서 이야기를 들어주고 그리고 입법 협조를 해서 원활한 설 전에 국민들에게도 좋은 모양새도 만들어드리고 또 여당이나 야당이 건의하는 사항이 있으면 수용할 수 있는 건 또 수용도 하면서 그러면서 여야 정당 대표가 너무 궁지에 있거나 논란이 있는 것보다는 좀 힘도 실어줘서 특히 국익과 관련된 것은 입법 호소 좀 하려고 이렇게 모신 거거든요. 전혀 어떤 사적인 거라든지 이런 게 없어요. 대통령 보고 뭐 당무 개입 하지도 않았는데 당무 개입한다 난리 눈피는 자가 그러면 국회에서 처리된 법안이 대통령이 지시한 거라고 지들 마음대로 이야기하고 그걸 대통령이 지시한 거니까 불참한다. 앞뒤도 안 맞습니다. 저건요, 장동혁이가 자신이 없는 거예요. 자신이 없는 거죠. 장동혁이 이미 한번 이재명 대표랑 만난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쵸. 아니, 이재명 대통령이랑. 네. 자기가 자신 있으면 거기 가서 주도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럼요. 윤석열 만날 때 네. 이재명 대통령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때 당 대표 시절에 내가 좀 잠깐 얘기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라고 그러죠. 어떻게 하겠어요? 거기서 15분인가 네. 준비한 걸 딱 읽었어요. 네. 윤석열 미쳐버리겠지. 그렇지만 어떻게 해요? 온 손님인데 가만히 그때 다 이야기를 한 거 아닙니까? 당신이 이렇게 가면 안 된다. 그게 바로 주도하는 거죠. 그리고 장동혁이는 왜 그렇게 못해? 그런데 지가 뭐 오늘 가면 여야 협치를 위해서 무슨 반찬 내놨고 쌀에 무슨 잡곡 섞었고 그런 것들로 오늘 뉴스를 다 덮으려 할 것이고 여야 대표와 대통령이 악수하는 사진으로 그 모든 것을 덮으려고 할 것이다. 못 덮게 지가 하면 되지. 그렇죠. 제가 봤을 때는 이 장동혁이 자신을 밀어줬던 그 윤호개인 세력과 그 절연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그래서 선거만을 위해서라도 전략적으로 좀 분리를 하고 싶어서 좀 이렇게 새로운 국면을 만들면서 자신이 이제 야당의 대표라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인데 그조차도 아니 지금 설 앞두고 지금 바로 설 지나면은 윤석열 선고하는데 윤석열 선고에 이런 식으로 모습 보여주면은 악영향 미치는 거 아니냐부터 해가지고 목소리를 내면서 지금 대통령을 만나는 거는 윤석열에게 사형 선고를 내려달라라는 뭐 요청이나 똑같다. 이런 목소리를 듣고 그렇게 보인단 말이야? 그러면은 내가 그럼 만날 수 없지. 완전 지레 겁먹고 장동혁은 그저 윤호개인 그 자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 전라도에서는 이럴 때 뭐라고 그러는지 아십니까? 예라이 모질이 그럽니다. 모질이란 말도 있고 옛날에 번판이란 말도 있었는데 아니 참으로 신의가 없는 자일 뿐만 아니라 여러분 줏대도 없습니다. 그래도 제1야당 당대표라는 자가 지가 어제 약속한 것을 최고위원 3명 말이 최고위원 3명인지 신임변호사 잘 봤습니다. 전환기류한테 지시라도 받았는지 모르겠습니다. 너 임마 어딜 만나러 와 큰일 나. 야 이렇게 그리고 정말 여러분 정말 쫄보 중에 쫄보입니다. 자 지가 민생이 어렵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면 그래 국회에서 통과된 법사에 통과된 법안에 우려가 있다면 대통령께 가서 그런 의견 이야기할 수 대통령이 말 못하게 하겠습니다. 못하게 하겠습니까? 거기까지 초대를 했는데 그리고 뭐 여야 지도부 전부를 초대한 것도 아니고 딱 2명이잖아요. 맞아요. 정청래 장동혁. 오찬 시간 얼마 될까 여러분. 점심 먹고 앞뒤까지 하면 거의 이런 분위기면 한
특히 명절 앞도 오랜만에 만나면 2시간 가까이 될 거거든요. 그러면 할 말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대통령이 그 자리 다 100% 수용할 수는 없죠.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니까. 그래도 일부라도 혹시 대통령이 행정부의 수반으로서 할 수 있는 일, 뭐 예를 들면 어저께 민생이 너무 어렵다 제가 들었다는데 어제 대통령이 그냥 드림센터 갔잖아요. 그 2만 원까지 무료 급식 그냥 해주는데 알겠다. 너무 어려운 분이 있다면 그걸 전국적으로 수백 개를 더 확대했다든지 이렇게 야당 대표가 건의하고 대통령이 수용하는 이런 좋은 모양새도 충분히 명절 앞도 가능한데 정말 아주 비겁하고 더러운 잠이다. 아주 기분이 갑자기 나빠집니다. 아까 우리 안 소장께서 싸가지까지만 얘기했잖아요. 네. 근데 싸가지에는 항상 없다가 붙어야 되는 거죠. 예. 예. 싸가지는 싸게니까. 예, 싹수 없다 이러잖아요. 기본이 안 돼 있다 이런 의미인데 사실 참 엄밀히 의미를 따지고 보면은요, 이거 희망이나 가능성이 전혀 없다 이런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 지금 기본적인 뭐 처신에서 문제 또는 뭐 이런 얘기를 했지만 만약에 지금 상태에서 장동혁 대표가 갔으면 할 얘기라는 거는 또 쌍특검 뭐 이거 되풀이밖에 더 했겠어요. 그런데 어제 법사위에서 처리됐던 사법개혁 3법이라는 거를 오히려 더 얘기할 수 있겠죠. 논리적으로 더 그러면 반박을 한다든지.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도 준비가 안 돼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전 해봤습니다. 당 대표로서 자격이 없다고 봅니다. 없죠. 어떻게 야당 대표라는 자가 이 청와대 오찬에 대해서 오케이 했다가 최고위원들이 말려서 못 간다. 이거 맞니까? 최고위원들이 말리는 이유가 뭡니까? 윤석열이랑 지금 선거 앞두고서 그 이유밖에 이거는 명분도 없고요. 아무것도 없고 당대표 자격이 아예 없는 사람이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최고위원이 말려서 안 간 것 같습니까? 실제로 못 간 이유가 저는 다른 데 있다고 봅니다. 어제 전한길이가 유튜브에서 그렇죠. 가지 말라고 난리 쳤다고 들었습니까? 네. 그러니까 장동혁이 지금 그 당에 거의 뭐 수렴청정을 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전환길이가 상황이죠. 완전 하는 짓도 지금 더 가관입니다. 예. 그래서 상황, 전환길, 우상황, 고성국 뭐 이런 거 되나요? 전전긍긍당으로 당명 바꾸니까 전환길과 전두환과 함께 전전긍긍하는 거 줏대도 없고 그다음에 용기도 없는 거예요. 예를 들면 최고위원 3명이 반대하면 어제 내가 국민들의 약속, 언론의 약속을 했다. 전달하고 오겠다. 여러분이 말하는 거 내가 더 가서 싸우고. 보통 그래도 야당 대표가 이제는 야당 대표를 따라서 여러분 정말 말이 안 나오는데 정치꾼의 자격도 없어요. 그래서 정치꾼도 이런 짓을 안 합니다. 정치꾼의 자격도 없는 거예요. 전환길이 항상 하는 말이 있잖아요. 너 내 말 안 들으면 지지 철회한다. 너 지지했던 거 다 철회할 거야. 너 아무것도 없잖아. 너 우리가 밖에 없어. 그러면은 지지 철회 안 되지. 지금 이제 당 대표로서 지금 선거를 이끌어야 되는데 지지 철회는 안 되지. 또 그 말에 또 바로 그냥 고개 숙이고. 동네 이장만 또 못하다 이런 글들이 막 올라오니까 정현희 조아님이 동네 이장 모독하지 마세요. 지금은 인기가 많아서 아무나 못하고 치열하게 운동합니다. 우리 곡성 제 고향 마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셨는데. 근데 이장님들은 훨씬 요즘 리더십이 있어요. 예. 뭐 예전에 확성기로 은기야 전화 왔다 뭐 이런 게 해주신 마을 좀 전화기 없을 때 이장 집에 가서 전화 받고 그랬잖아요. 그뿐만 요즘은 정말 이장 선고도 하고 그러는데 저는 이건 동네 양아치보다 못한 짓입니다. 그래도 동네 양아치들도 있잖아요. 큰 조직에 보스가 약속하면 그 약속은 지킵니다. 그래도 와 이런 경우는 정말 한국 정치사에서도 아마 따져봐야 됐지만 영수회담을 해놓고 파기한 자는 처음 있는 경우일 겁니다. 오늘 코스피가 지금 얼마를 뚫었죠? 5,500을. 5,500 넘었죠? 네, 5,500을 아까. 아마 그래서 지금 더 못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드는데 참 모자란 사람입니다. 여러 가지로 말이 안 되죠. 기본적으로 대통령과의 약속이잖아요. 본인 예를 들어서 뭐 고민해 보겠다라고 하면 몰라도 간다고 얘기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대통령과의 행사 그 약속인데 그거를 당일날 아침에 취소하는 것 말이 안 되고 그동안 본인이 계속 하자 했던 거 아닙니까? 그랬는데 그래 합시다 라고 했는데 그 전에 윤석열을 어떻게 했습니까? 한 번을 안 만났어요. 그러면 이제 자기는 무슨 낯짝으로 다시 한번 만나자고 이야기하겠습니까? 이렇게 기본이 안 된 자가 무슨
당의 대표란 말입니까? 그리고 뭐가 걱정이 됩니까? 본인이 가서 잘하면 되는 거죠. 이런 자가 대표라는 거 한심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예요. 지금 또 핑계를 댄 게 법사위에서 지금 사법개혁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대책을 세우고 있는데 어제 재판소원법, 네네네. 재판소원법 그리고 대법관 증원 이런 거 통과가 됐지 않습니까? 네. 이거를 또 갖고 시비를 거는데 재판소원법은 뭔지 먼저 좀 신유진 변호사님이 설명을 해 주시죠. 그러니까 이제 공권력에 의해서 기본권 침해가 발생하면 그 기본권 침해 행위에 대해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이라는 거를 냅니다. 그런데 이 공권력 중에서 사법권, 즉 재판에 의해서 어떤 기본권 침해 행위가 발생했을 경우에 이런 경우에는 헌법소원을 못 내는 것으로 막아둔 것입니다. 이거는 당초에 헌법재판소를 이제 구성하고 할 때부터 대법원이 아니 우리 법원에서 판단한 거를 왜 다른 제3의 기관에서 판단을 다시 해? 이건 절대 안 돼! 라고 반대를 해서 이거 못 들어갔던 건데 이거에 대해서는 이제 재판에 의해서도 기본권 침해될 수 있다. 이런 점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재판에 대해서도 다른 일반 공권력과 같이 기본권 침해가 발생할 경우에 헌법소원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자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지금 이제 재판소원을 가지고 대법원은 물론 이제 대법원이야 자기들 그 위상에 흠이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재판은 딱 3심제로 끝나야지 우리가 재판했으면 그것이 끝이지 뭐. 그러면 상식에 맞게 재판을 하면 누가 뭐라고 그래요? 말도 안 되는 재판하잖아요. 저는 오늘 아침에도 보고 정말 저자 도대체 뭐냐. 우인성 있지 않습니까? 직위원보다 더 나쁜. 예. 한학자 또 풀어줬더라고요. 21일까지라고 제한을 두긴 했던데. 그게 우인성이에요. 네. 뭐 또 건강 이유였겠죠. 이런 자들이 지금 사법부에 딱 버티고 있는데 어떻게 국민들이 그걸 믿습니까? 그리고 이런 자들이 지금 법을 왜곡하면 안 된다고 법 왜곡자도 지금 준비하고 있고 재판 소원 이걸 할 수 있게끔 하고 있는데 오늘 아침에 조의대 출근길에 뭐 이렇게 하면 국민들한테 피해가 간다고 그러는데 너네들이 지금 피해를 주고 있는 거예요. 조의대 얘기 한번 들어보시죠. 재판소원과 대법관 증언 법안이 통과되는데 관련해서 입장 한 말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헌법과 우리 국가 질서에 큰 축을 이루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공론화를 통해서 충분한 수기 끝에 이루어져야 한다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가 국민들에게 엄청난 피해가 가는 문제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 대법은 국회와 함께 협의하고 설득해 나가겠습니다. 아직 뭐 최종 종결된 건 아니기 때문에 의견을 모아서 전달하고 또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저 부분 이해가 안 갑니다. 윤경호 소장님. 국민한테 피해가 간다. 뭐가 피해가 갑니까? 그러니까요. 저런 추상적인 얘기가 과연 지금 통할까? 오히려 조의대 지금의 법원 체제가 얼마나 국민을 우롱했는가. 저는 그거에 대해서 만약에 이게요, 정말 결기를 자기가 보여준다면 저는 대법원장의 직이라도 좀 걸고 저런 얘기를 해라. 차라리 당신이 사표를 던지고 만약에 이게 통과된다면 나는 이 자리에서 물러나겠다. 이런 뭐 결기라도 보여준다면 왜 그러지라고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텐데 저런 막연한 국민에게 피해요. 그 피해를 오히려 구제해주기 위해서 이런 재판 소원제라는 게 나왔다는 거는 왜 생각을 못할까 좀 반문을 하고 싶습니다. 국민들한테 무슨 피해가 갑니까? 거지 같은 판사들한테 피해가 가는 거죠. 뿔따구님 진짜 네 존재가 제일 큰 국민 피해다. 알거나 떠들어대라. 시대의 거짓말이죠. 자, 만약에 3심까지 끝났는데 물론 지금도 아주 너무 어렵게 재심 절차 있긴 합니다만 재심은 정말 받아들여 어렵고 또 재심하는데도 아주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모든 재판도 아닙니다. 헌재 결정에 반하거나 적법 절차를 거치지 않았거나 이런 굉장히 제한적인 사유로 일종의 헌법소원을 한 번 더 낼 수 있는 것인데 국민 입장에서는 3심이 끝났는데 너무너무나 억울한 상황이다. 그러면
한 번 더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이거 결정적인 하자가 있다고 요청하는 건데 일반적으로 디테일한 걸 다 떠나가지고 그게 어떻게 국민한테 피해입니까? 대법관들이 기분 나쁠 수는 있겠죠. 그러나 대법원과 대법관들은 너무나 많은 그동안 신뢰적 우인성이는 뭐 김건희한테 아주 깍듯하게 절까지 하더군요. 이것도 지금 사실 확인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대법원에 가면 5년, 10년째 계류 중인 사건이 수두룩합니다. 지금 당장 김용 부원장도 1년이 넘게 계류 중입니다. 그러면 물어보면 대법관 숫자가 너무 작아서 그런다고 맨날 이야기합니다. 일이 너무 많아서 그런다고 이야기합니다. 아니 그래서 26명까지 늘리겠다는 건데 이게 무슨 국민한테 피해입니까? 5년, 10년 걸리던 게 1년, 2년 또 그 안에 원래 633 원칙대로 최대한 빨리 우리 국민들의 재판을 받을 수 있는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보장이 되는 건데 완전 거짓말입니다. 지금 대법원에서 거짓말 치는 것 가운데 하나도 이게 헌법을 위반한 거다. 그리고 그렇게 못하게 돼 있다라고 주장하고 헌재도 그런 식으로 판결을 했다라고 하는데 그 부분이 거짓말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헌재는 재판 소원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결정을 내린 바가 있기 때문에 지금 대법원에서 지금 말하는 뭐 하심자 이런 것이 아니고 이거는 어디까지나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재판 자체로 기본권의 중대한 침해가 발생하는 경우에 한해서 이거를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형태로 내는 것이지 이거를 별도의 법원 내에서의 절차를 두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건 사심제가 아닙니다. 그 부분을 완전히 왜곡해서 국내에 피해가 간다고 하는 건데 이거 전혀 맞지 않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보통의 재판에서 이제 끝났다 3심이. 근데 이제 국민들이 오해하신 분도 있을 수 있어요. 아이고 그냥 본인이 잘못했는데도 막 우기는 분들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뭐 헌재나 이렇게 신청하면 그런 것들은 바로 각합니다. 그냥 접수도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게 아니. 그게 사심제죠. 사심제는 무조건 일단 받는 거잖아. 3심은요. 일단 접수를 하면 그게 아닙니다. 그리고 저런 이야기를 하려면 먼저 자기 자신을 돌아봐야죠. 왜 지금 국민이 대법원의 판결을 못 믿고 대법관들을 못 믿습니까? 어떤 짓을 했는지 한번 돌아봐야죠. 아니 세상에 여론조사 1등을 달려가지고 모든 국민이 가장 지금 대통령이 되기를 바라는 자를 대통령 후보 자격을 빼앗아 버리기 위해서 불법을 저질러서 파기환송을 시켰던 자들 아닙니까? 그래서 이렇게 9명 가지고 대추구막 하는 거 이거 안 되겠다 해서 대법관 수 늘려가지고 보다 더 깊이 수기를 하게끔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것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아무리 지금요 판사들 보십시오. 이중관 부장판사 믿을 만한 판사 몇 명 빼놓고는 다 그 말하는 것들이 국민의 상식에 맞습니까? 아니 최소한도 상식에 맞는 판결을 내놔야지. 어떻게 50억을 갖다가 퇴직금으로 주는 것도 이건 문제가 없어. 그다음에 몇 억짜리 뭐 받았어도 이거는 뭐 받아놓고 뭘 바로 청탁한 거 아니니까 괜찮아. 뭐 여론조사에서 뭐 저기 했는데 이거 계약서 안 썼으니까 문제 없어. 이렇게 판결하는 자들을 어떻게 우리가 법관이라고 판사라고 믿습니까? 그 일련의 판결들을 보면서 제가 그런 비유를 떠올려 봤어요. 이게 고삐 풀린 망아지가 완전히 온 지금 정원을 다 흐트러 놓고 있는데 그건 누가 봐도 우리 모두가 다 아껴야 되는 그 정원을 그냥 다 개판을 쳐놨는데 뭐 사법기관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검찰이 기소할 때부터 그다음에 그걸 재단하는 법원이 오로지 줄 하나만 딱 그어놓고 그 줄 위에서 이걸 벗어난 행위 그거 이외에는 잘못한 게 없다. 그러니까 그 오로지 그 줄 하나 이것만을 잣대로 대고 거기서 벗어나지 않았으니까 이건 무죄다. 혹시 이런 거 아닌가?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이 합쳐져서 지금 재판소원법이나 또는 법왜곡죄라는 형법을 우리 개정을 해서라도 의도적으로 아주 명확하게 재판부가 외면을 했을 때는 그게 바로 국민의 기본권을 오히려 더 침해한 거 아니냐라는 거는 지금 이런 일련의 재판들에서 오히려 당신들이 법원 재판 판사들이 일부 왜곡된 판사들이 매를 번 거다. 그걸 왜 모르느냐 그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빨리 정리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 또 중요한 정보가 이번에 이제 김상한 헌법재판소장이 이거 충분히 가능하다고 이제 계속 입장을 냈잖아요. 헌재도 이 김상한이 그러면 그냥 헌법재판관만 해갖고 소장 됐으면 두 기관에 알력싸움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오해한 분들 김상한이 대법관 출신입니다. 법원 행정처장까지 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보다도 대법원 제도를 잘 알고 대법관으로서 프라이드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이런 사건도 있었거든요. 피고인이 AI로 증거를 이조수해냈는데 판사가 속아버린 사건이 있습니다. 그래요. 이거 심각하냐. 그러니까 참고증명서 수정해가지고. 이게 3심을 통해서 최대한 걸러낸다 하더라도 너무 이상한 판사도 많아진 데다가 또 정말 이상한 일도 최근에 발생도 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 억울한 사람이 있다면 특히 헌법이 위반됐거나 정말 결정력 하자가 있다면 물론 재심이라는 제도도 있긴 하지만 그래도 바로 그 중에서 아주 굉장히 남발이 안 됩니다. 남발해도 다 각하된다고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헌법재판소가 최종적으로 이건 헌법을 위반한 대법 판결이다라고 이렇게 이 정도로 해줘서 국민의 기본권을 오히려 두텁게 해주는 거죠. 제가 알기로는 독일 같은 데도 다 허용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선진국도 다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는 거죠. 30으로 끝나버리면 어떡합니까?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만약에 진짜 국민이 너무 오래 30으로 끝났고 너는 영원히 그걸 살아가면 아마 자살하고 싶을 거죠, 국민들이. 근데 그때 언제 마지막으로 한번 이건 국민에게 너무 도움이 되는 제도죠. 그러니까 이번에 재판들 쭉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재판 잇따라서 나오는 걸 보면서 그런 생각하는 분들이 많았을 거예요. 정말 얼마나 억울한 사람들이 많았을까. 저렇게 판사라고 지금 마음대로 해버리는 걸 보면서 빨리 그래서 법 왜곡죄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법 왜곡죄 본회의 통과 안 되고 있는데 법 왜곡죄는요, 지금 우리가 처음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독일이 맞습니다. 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독일이 이미 법 왜곡죄가 있었고 그거에 대해서 사실 처벌되는 경우가 많지는 않지만 그 자체가 있음으로써 재판을 통해서 내가 잘못된 내 마음대로 재판을 할 경우에 이런 경우에는 처벌 조항이 있다라고 경고성 그 조항이 있는 것과 없는 건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법원에서 저렇게 난리를 치는 것이고요. 재판소원에 대해서 한 말씀만 더 드리면은 이게 독일, 스페인, 대만 여러 나라에서 이미 있는 것이고 이 재판소원으로 인해서 모든 재판 자체가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기본권 침해가 중대한 경우에 한해서만 되는 것이고 이것에 대해서 오히려 대법원에서 오히려 환영해야 될 것입니다. 법원이 뭡니까? 인권 보호의 최후의 보루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면은 그거를 지적할 수 있는 마지막 단계를 둔으로써 국민의 인권 보호 이거를 앞장 세운다면은 오히려 대법원에서도 국민의 인권 보호를 위해서 이건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오히려 거꾸로 이야기를 하니까 국민들이 아무도 믿지 않는 겁니다.